다시 돌아가면은 저는 판사님한테 딱 손들고서 그 보고서 쓰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 집 앞으로 고가도로 지나가도 똑같은 보고서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알아보고 싶다. 그런 얘기 다 했을 것 같아. 지금 같았으면.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화에 나오는 건축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증인으로 섰던 제2자유로 지중화와 관련된 그런 재판, 그 재판의 1화가 이번 7화의 초반에 나오는데요. 드라마화가 되면서 어떻게 이야기가 각색이 되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08년도에 같이 이거를 겪었던 신주영 변호사라는 분이 저하고 있었던 이 재판 이야기를 썼고 그 이야기를 이 드라마 제작팀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로 쓰고 싶다고 해서 신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 들었었습니다. 이게 7화, 8화쯤에 이 얘기가 나온다. 기대를 하고서 도대체 내가 얼마나 멋있게 표현이 되는가 별로 안 멋있게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올 초에 저 드라마 찍을 때 저희 사무실에서 이걸 찍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유현준 교수님을 롤모델로 해서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꼭 우리 사무실에서 이걸 찍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우영우 이 스토리가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직접적인 제 얘기가 나오는 건 줄 알았으면 제가 출연했죠. 아쉽네요. 이렇게 대박나는 드라마일 줄 몰랐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찍을걸. 근데 아까 나온 건축가는 진짜 약간 그 싸가지 없는 그런 말투나 정말 저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로 추정되는 그 건축가가 나오는 부분을 먼저 보고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축가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도로를 직선으로 만들었다는 건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 토목 쪽에서는 지도를 펼쳐놓고서 2차원적으로 이걸 설계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는 워낙에 농경지다 보니까 평지고 평지에다가 새로 도로를 만들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직선으로 가면은 도로가 제일 짧겠죠. 토목과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평화로, 여기서 말하는 평화로는 실제로는 자유로를 얘기하는 거죠. 위에는 거기에 항공대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아래로 결국 안 되니까 이 길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시간거리도 줄어들고 자동차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대신에 그걸 통해서 잃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그 주제가 되는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 공간이 향후 우리가 서울 근교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개발이 되거나 그랬을 때 생겨나는 이익 같은 걸 생각하면은 그 직선 도로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피해들이 더 클 것이다라고 건축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관도로라고 해서 약간 꾸불꾸불하게 해서 여러 가지 풍경들을 연출을 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어떤 도시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자유로가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아래가 안 되면은 이제 입체화해서 하면 된다. 제가 얘기했던 거는 지중화를 시켜야 된다. 직선으로 만들 때 지중화해서 만들면은 향후에 그 주변에 개발됐을 때를 생각하거나 그랬을 때 충분히 더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목과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발이 안 될 거다. 그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써가면서까지 이거를 만들 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건축과 교수와 토목과 교수가 시각 차이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지역이 얼마나 개발이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기존에 있었던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 가치관의 우선순위에서 둘이 다른 거죠. 이 마지막 결론 나는 것도 다르고 천연기념물이 채택이 되면서 도로가 딴 데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입체화하는 게 해피엔딩이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돌아가는 것도 답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돌아가면은 그만큼 또 다른 데의 땅이 망가지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또 다른 장벽이 생기는 건 뻔하고 무엇보다도 또 에너지 소비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직선거리라고 하는 게 드라마에서는 되게 단순하다라고 그냥 폄하해서 말을 했지만은 직선도로는 다르게 말하면은 에너지 소비가 제일 적은 도로라는 뜻이죠. 길이가 제일 짧으니까. 그럼 서울에서 일산까지를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 차량을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직선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중화했다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답을 내는 사람이 훌륭한 디자이너다. 저는 학생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둘 중에 하나가 옳다고 하고서 A 아니면 B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치가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건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A를 택하든지 B를 택하든지 해서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그거는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그런 걸 강조를 하죠.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시간이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앞으로 100년 동안의 일을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거기에 공사비 얼마 더 들어가고 1년 정도 늘어나는 거는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자유로 프로젝트였어요. 사실 이게 일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열리는 어떤 포럼이었는데 일산시하고 수변 한강 사이에 한 900만 평 정도의 땅이 있거든요. 그 900만 평의 땅을 어떻게 앞으로 개발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었고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가 제2자유로가 그 900만 평 땅을 가로질러서 가게 되면은 땅을 양분하게 되고 그러면 한강으로 가는 접근로가 2개의 만리장성이 생긴다. 자유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2자유로까지 생긴다. 그거를 문제시했었어요. 그래서 제2자유로는 반드시 지중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센트럴 아터리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보스턴에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다운타운에 있으면은 거기를 동부 해안을 따라서 오는 95번 도로가 그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관통을 해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고가도로가 관통해서 가니까 보스턴 다운타운 쪽에서 이 수변 공간 쪽으로 가는 접근로가 다 고가도로로 막혀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이 도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손해거든요. 잘 살게 될수록 물가에 사는 것을 선호하고 그 해운대 같은 데 부동산 가격이 비싼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다 이 고가도로가 막고 있는 셈인 거죠.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그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아터리 고속도로, 고가 고속도로를 다 지중화시키는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고요. 공사의 비용은 거의 라스베가스 옆에 있는 후버댐보다도 더 비싼 공사비가 들었어요. 그래도 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냐 하면은 그게 지중화로 들어가는 공사비는 들지만은 덕분에 그 비싼 보스턴 시내 한복판에 선형의 공원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거는 마치 경의선 숲길 공원이 만들어진 거가 똑같은 거예요. 철길이 지중화되면서 지상에 공원이 하나 생기고 그 주변으로 상업이 활성화되고 이거랑 똑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센트럴 아터리를 지어 넣고 그렇게 되니까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수변 공간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얻어지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은 프로퍼티 텍스라고 하죠. 그 세금이 엄청나게 또 들어올 것이고 상업도 활발하게 되면서 또 관광 수입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기타 등등 하면은 한 20년 생각하면은 그 공사비 뽑는다. 이렇게 이제 계산법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토목에 돈을 투자하는 인프라에다 돈을 투자하는 거는 향후 10년, 20년, 30년 동안 거기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이익이 컸을 때 그때 그게 할만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건데 제2자유로 같은 경우가 그거를 지중화하자는 제 생각은 너무 비싸다. 그냥 지상으로 빨리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제2자유로가 지중화되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발표를 한 거를 어떤 기자분이 짧게 기사를 쓴 거예요. 신주영 변호사가 이제 저런 전문가를 막 찾다가 제2자유로 지중화라는 그 아이디어를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 얘기를 나누면서 아까 그 드라마에 보였던 대부분의 얘기들이 사실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이런 거를 지중화하면 되고 직선의 도로가 이런 단점이 있고 공사비를 들이더라도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좋은 것 같다. 그 당시에 900만 평이라고 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거를 풀려고 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볼 때 나중에는 반드시 도시가 확장될 거라고 봤던 거죠. 그 변호사분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논리를 얘기를 하면은 공사비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보통 상대 측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을 때 마을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 연구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를 정해놓고서 데이터를 끼워 맞추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적에 맞춰서 이것들을 또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어디에 가치관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보고서의 결과는 사실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신주영 변호사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서 디펜스 할 수 있는 논리를 좀 만든 다음에 당시에 서초동에 가서 법정에서 증언을 했었는데 근데 얘가 제가 요즘같이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때 좀 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언권을 주잖아요. 그 판사가 3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거기에.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40살밖에 안 됐을 나이고 좀 이렇게 어렸잖아요, 사회에서. 내가 말 잘못했다가 괜히 나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서 결론이 날 수 있잖아요. 물론 판사님들이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걱정이 좀 됐어요. 제가 민폐가 될까봐. 그래서 물어보는 말에만 제가 대답을 잘 했습니다. 결론은 그냥 어차피 여기는 거의 다 완공돼서 몇 개월 뒤에 이걸 뭐 1년 뒤에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거를 지중화를 하는 순간 공사기간이 한 2년, 3년 더 늘어날 것이고 비용도 추가로 늘어나서 그거를 우려해서 그냥 진행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콜레터럴 데미지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피해다. 그래서 그 소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나는 소독동 주민들의 피해를 그냥 인정하고 가는 것처럼 그 제2자유로 판결도 그렇게 났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그 미국 법정같이 그렇게 자유롭게 막 토론이 막 이루어지는 논쟁이 이루어지는 법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옆에서 지켜본 우리나라 법정은 방학숙제 해가는 느낌이었다고 봐요. 서류를 준비해서 미리 글도 제가 직접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변호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엄청난 자료를 이렇게 막 내면은 판사가 다 거의 검토를 하고 약간 짜여진 스토리에서 이쪽 말씀하세요. 뭐 준비해간 거 말하고
저쪽 말하는 사람 준비한 거 말하고. 근데 그때 미리 준비를 안 한 거를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게 약간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논쟁하듯이 막 말싸움하고 이러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였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면은 저는 그 마지막에 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왔을 때 한 사람한테 딱 손들고서 그 보고서 쓰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 집 앞으로 고가도로 지나가도 똑같은 보고서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알아보고 싶다.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막 온갖 뒷담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그런 용역 보고서라는 게 원래 답을 정해놓고서 뒤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씁니다. 내지 등등 뭐. 그 용역 보고서 쓰신 분하고 그 건설회사하고의 그 유착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막 그런 얘기 다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았으면. 사실 이 드라마에서도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판사가 그 우산 든 거가 토목회사인가요? 거기하고의 유착 관계를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끝나잖아요. 내가 미국 법정 드라마만 봐가지고 그게 그래 되는 건지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요즘 같이 앞뒤 안 가리는 시츄에이션이었다면 좀 더 세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도 아마 뒤집어지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쉬움은 남지 않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화에 얽힌 저의 에피소드를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요즘에 제일 핫하고 잘 나가는 그런 드라마에 저의 이야기가 아주 티끌 만큼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재미난 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